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5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강요들이 참석한 워싱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31살 콜 토머스 앨런으로 미 법무부는 폭력범죄 과정에서 최소 2개의 혐의로 기소됐고 용의자는 27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They know what has to be in the agreement. Very simple.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회담 일정을 취소한 뒤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전화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뉴스 들으시고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 관련 내용 디브리핑 순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 주제는 스탁마켓입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던 워싱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27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용의자는 폭력범죄 과정에서 총기 사용,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연방요원 폭행 등 최소 2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31살 콜 토머스 앨런으로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앨런이 몇 발을 발사했지만 워싱턴 힐튼 호텔 현장에서 즉시 제압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블렌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앨런이 범행 하루 전 24일 호텔에 투숙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직후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용의자가 머물던 호텔 객실 그리고 용의자 소유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2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수사당국이 사건 발생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국 여러 지역에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강요들은 25일 오후 8시 30분 직후 총성이 들리자 즉시 무대에서 대피했습니다. 블렌치 대행은 아직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초기 조사 결과 용의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를 거쳐 열차편으로 워싱턴 DC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가 30일 안에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밖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출신의 31살 남성 콜 토마스 앨런은 시간제 교사이자 게임 개발자 지망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앨런이 이번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가디나에 있는 퍼시픽 루터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앨런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학 재학 당시 그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2025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도밍게스 힐스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문 인력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의 프로필에는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 학위 소유자로 독자적인 게임 개발자 경험이 있으며 천성적인 교사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2016년 칼텍 재학 시절 그의 팀이 우승했던 로봇 경진 대회의 기록을 공개하고 관심 있는 유일한 분야로 과학과 기술을 뽑았습니다. 앨런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2024년 12월 C2 에듀케이션 토런스 지점에서 이달의 교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C2 에듀케이션 측은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앨런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까지 엠트랙 열차를 이용해 이동했으며 사건 당일인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 장소인 워싱턴 힐튼 호텔에 투숙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앨런이 총기를 난사할 당시 여러 정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앨런은 공격 직전 가족들에게 선언문을 남겼으며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서술했습니다. 해당 글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법 집행기관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26일 미 언론 매체 CBS 60분과 인터뷰에서 앨런이 아마도 꽤 상태가 좋지 않은 인물일 것이라며 그가 남긴 글을 반기독교적 선언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국에서 전날 발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국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언론과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위프 위트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고문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회담 일정을 취소한 뒤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전화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그렇게 먼 곳까지 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해 그들은 합의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다며 매우 간단하다,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미국과 이란 간 첫 직접 회담을 주최했으며 회담에서는 분쟁 종식과 핵심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위트코프 특사와 쿠시너 대통령 고문은 추가 협상을 위해 지난 25일 이슬라마바드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란과의 평화회담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미국 특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가 전망이 급등하고 S&P 500 지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상황은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분석가들은 원유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4분기에 배럴당 $9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생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며 지역 수출은 6월 말까지 정상화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 상승하며 배럴당 $95를 넘어섰고 국제 기준물인 브렌트무 선물 역시 약 1% 오르며 배럴당 $106를 돌파했습니다. 27일 뉴욕 증시의 경우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은 약 1% 하락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 선물 지수는 1% 약 7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미국 특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럽 전망이 급등하고 S&P 500 지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상황은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분석가들은 원유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4분기에 배럴당 $9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80에서 오른 수치입니다. 분석가들은 정제유 가격 상승과 제품 부족이라는 경제적 위험이 공존한다고 지적하며 하루 1,45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빠진 상태로 이는 공급에 대규모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시티그룹은 2분기 브렌트 전망치를 기존 배럴당 $95에서 $110로 올렸습니다. 시티그룹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4월 중순에서 4월 말이 아니라 5월 말에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폐쇄가 더 길어질 경우 유가는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 상승하며 배럴당 95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기준물인 브렌트유 선물 역시 약 1% 오르며 배럴당 10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과 함께하는 디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가 개막됩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회의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뉴욕 현지 시각으로 제11차 NPT 재검토 회의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의장은 베트남의 도흥 비엣 주 유엔 대사가 맡았고요. 5월 22일까지 약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91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일반 토의가 진행됐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위기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 대표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현재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양자 군축 협정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올해 2월에 뉴스타트 조약이 만료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모든 핵 무장국들이 핵 능력을 양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네요. 네네. 자,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북한 문제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법적 지위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2003년에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만 이 탈퇴의 법적 유효성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NPT 당사국 명단에는 북한이 형식상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핵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서방 진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차 준비위원회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단골 문구였는데 처음으로 삭제된 것이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건지 이번 NPT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이 어떤 언어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지가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회의 전반에 관한 전망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합의 문서 채택이 가능할까요? 네, NPT 재검토 회의는 최종 문서를 만장일치 합의로 채택하는 구조입니다. 네. 직전 두 차례 회의, 즉 2015년과 2022년 회의가 모두 합의 실패로 끝났고요. 이번에도 걸림돌이 여러 개 있는데 러시아와 서방 진영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갈등, 또 이란 핵 문제가 모두 잠재적 합의 결렬 요소로 꼽힙니다. 네. 나카미스 대표도 NPT 안팎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직접 사용할 정도로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고요. 또 회의 의장인 도흥 비엣 대사 역시 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실패한다면 NPT의 권위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NPT 회의를 지켜보는 그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북한 핵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재확인하는지 여부입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 삭제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복원되는지 아니면 사실상 정책 전환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내놓는 대북 공동성명의 수입니다. 특히 2024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에 대북 책임 추궁 메커니즘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려는지가 주목이 되고요. 세 번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입니다.
이 두 나라가 대북 압박 관련 언급에 어느 수준까지 동조하는지 혹은 차단에 나서는지가 최종 문서 합의 가능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4주 간의 회의에서 나오는 주요 발언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NPT 재검토 회의는 5월 22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27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찰스 국왕과 커밀라 왕비를 맞이하고 찰스 국왕은 미 의회 연설과 백악관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영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전쟁 당시 영국이 자국 기지에서 미군의 방어적 임무만 허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안보 확보에 유럽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31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국이 이란 정권 제거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석유 구매 확대 또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은 해당 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돌이 종료되면 해협 안보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북해에서의 원유 생산 확대를 촉구하는 동시에 찰스 국왕의 방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빈 만찬이 기대됩니다. 찰스 국왕이 방문하는데 그는 제 친구입니다. 매우 기대하고 있고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이젤 쉐인월드 전 주미 영국 대사는 이번 방문이 단기적인 현안보다는 양국 관계의 근본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국민과 국가 간 관계의 근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 250주년이라는 맥락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이번 방미 기간 미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영국 군주가 미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은 1991년 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영국 간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외교와 안보 현안을 둘러싼 이견 속에서도 양국 협력의 기반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으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라는 벽에 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대결로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판문점 선언 8주년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27일 한국 정보와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연구와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날 서울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27일 한국 정부와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연구와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날 서울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생명과학과 기상, 기후, AI 연구도구 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한국의 연구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인턴십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내 AI 캠퍼스를 설립해 학계와 연구기관,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협약이 정부의 AI 기반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인 K문샷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문샷은 AI를 활용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기후, 첨단기술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대형 과학기술 전략 사업입니다. 양측은 올해 출범 예정인 국가과학 AI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데미스 어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알파고 대국 이후 한국은 구글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바이오 혁신과 기상 예측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AI가 책임감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고 대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벌인 대결을 말합니다. VOA 뉴스 윤민우입니다. 네, 익스플레이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막상 설명하기 어려운 뉴욕 증시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지수가 왜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나눠서 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각을 산 투자자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이익도 손실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식을 사고 파는 미국 공식 시장이 뉴욕의 월스트리트입니다. 네, 이곳에는 미국의 최대 규모의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두 번째 규모인 나스닥이 있고요. 수천 개 기업이 이 주식이 거래가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들으실 겁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이것은 무엇일까요? 학교 성적표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반에 학생이 수십 명 있을 때 오늘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반 평균 점수로 보지 않습니까? 이 지수들이 바로 그 평균 점수입니다. 네. 자, 다우존스는요,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대기업의 평균입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같은 친숙한 회사들이 포함되는데요. 또 나스닥 지수는 애플, 구글처럼 이 기술주 비중이 커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소식이 나오면 특히 크게 움직입니다. 또 S&P 500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묶은 가장 넓은 지수인데요.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전체를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뉴스에서 오늘 다우존스가 올랐습니다라고 하면 미국 대표 기업들의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팔려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믿는다는 신호고요. 반대로 나스닥이 급락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기술 기업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왜 주식을 사고 팔까요? 핵심은 기대입니다. 이 회사 전망이 좋다고 보면 사려는 사람이 늘어서 가격이 오르고요. 불안하면 팔려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종종 뉴스에서요. 수조 달러가 증발했다 이런 기사 보실 텐데요. 실제 현금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가격표가 내려간 거고 실제 손해는 그 가격에 판 사람만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실적이 발표됐을 때, 기업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 그리고 금리가 결정됐을 때, 선거 결과가 나올 때, 전쟁 소식, 심지어 유명인의 말 한마디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증시는 숫자이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불안이 매 순간 반영되는 하나의 거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전 세계가 함께 흔들리는 걸까요? 이 미국 증시는요, 세계 경제의 맏형과 같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는데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네. 둘째는 투자자입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자들이
한국, 일본, 유럽 주식에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한국 주식과 일본 주식도 팔아버리면 그 결과 한국 증시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셋째는 수출과 수입인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이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닫겠죠.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이 미국에 파는 물건도 줄어들고 그 나라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면서 증시가 또 따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 원리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바로 한국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한국 증시 대표 지수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대표 기업들의 평균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도 하죠. 네.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덜 팔리고 현대자동차도 덜 팔립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걱정이 퍼지면서 코스피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지난해 4월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뉴욕 증시가 대폭락했고요. 바로 다음 날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도 연쇄적으로 크게 하락했었죠. 네. 올해 미국과 이란 전쟁도 이런 원리를 잘 보여줬는데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후 기름값이 급등하자 주가는 떨어지고 금값과 미국 달러화 가치는 올랐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겼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주식을 직접 하지 않으셔도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 장바구니로 오는 거죠. 다만 이런 충격은 또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의 익스플레이너 뉴욕 증시 알아봤습니다. 중동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테러단체 헤즈볼라가 휴전 연장에도 교전을 이어가면서 레바논 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26일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희생자를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27일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리타닌강 북쪽 7개 마을에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3월 초 최신 충돌이 시작된 이후 레바논 남부에서 점령해온 완충지대에 박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헤즈볼라 대원들과 로켓 발사대, 무기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최우선 의무는 이스라엘의 안보, 우리 군인의 안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보라며 우리는 미국 그리고 레바논과 합의한 규칙에 따라 강력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이 휴전 위반을 지속하는 한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이나 이스라엘 북부 마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3월 2일 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린이 177명과 의료진 100명을 포함해 2,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 발표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2명이 사망했으며 레바논 내 교전으로 인해 이스라엘군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일부 전해드린 주요 뉴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강요들이 참석한 워싱턴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31살 콜 토머스 앨런으로 미 법무부는 폭력 범죄 과정에서 최소 2개의 혐의로 기소했고 용의자가 27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회담 일정을 취소한 뒤에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전화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가 4일간의 일정으로 27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거라는 반응을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네, 4월 28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25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강요들이 참석한 워싱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31살 콜 토머스 앨런으로 미 법무부는 폭력 범죄 과정에서 최소 2개의 혐의로 기소했고 용의자는 27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They know what has to be in the agreement. Very simple.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회담 일정을 취소한 뒤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전화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던 워싱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27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용의자는 폭력 범죄 과정에서 총기 사용,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연방 요원 폭행 등 최소 2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31살 콜 토머스 앨런으로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앨런이 몇 발을 발사했지만 워싱턴 힐튼 호텔 현장에서 즉시 제압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블렌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앨런이 범행 하루 전인 24일 호텔에 투숙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직후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용의자가 머물던 호텔 객실 그리고 용의자 소유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2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수사당국이 사건 발생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국 여러 지역에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JD 벤스 부통령과 강요들은 25일 오후 8시 30분 직후 총성이 들리자 즉시 무대에서 대피했습니다. 블렌치 대행은 아직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면서 초기 조사 결과 용의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를 거쳐 열차편으로 워싱턴 DC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체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는 최근 몇 년 사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가 30일 안에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밖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출신의 31살 남성 콜 토머스 앨런은 시간제 교사이자 게임 개발자 지망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앨런이 이번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가디나에 있는 퍼시픽 루터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앨런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기계공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대학 당시 그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2025년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교 도밍게스 힐스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문 인력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의 프로필에는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 학위 소유자로 독자적인 게임 개발자 경험이 있으며 천성적인 교사라고 적었습니다. 당국은 앨런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까지 암트랙 열차를 이용해 이동했으며 사건 당일인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 장소인 워싱턴 힐튼 호텔에 투숙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앨런이 총기를 난사할 당시 여러 정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앨런은 공격 직전 가족들에게 선언문을 남겼으며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서술했습니다. 해당 글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법 집행기관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26일 미 언론 매체 CBS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앨런이 아마도 꽤 상태가 좋지 않은 인물일 것이라며 그가 남긴 글을 반기독교적 선언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국에서 전날 발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현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국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언론과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고문의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 회담 일정을 취소한 뒤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전화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그렇게 먼 곳까지 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해 그들은 합의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매우 간단하다,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미국과 이란 간 첫 직접 회담을 주최했으며 회담에서는 분쟁 종식과 핵심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 대통령 고문은 추가 협상을 위해 지난 25일 이슬람아바드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언론은 이란이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추진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으며 핵 프로그램 관련 논의는 추후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VOA 관련 질의에 27일 협상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말하듯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미국 국민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이후 이란 항만 봉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해상 통로가 사실상 폐쇄되면서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비료, 기타 자원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란과의 평화회담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 특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가 전망이 급등하고 S&P 500 지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상황은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분석가들은 원유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율 선물 가격이 4분기에 배럴당 $9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80에서 오른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페르시아만의 생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며 지역 수출은 6월 말까지 정상화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정제유 가격과 제품 부족이라는 경제적 위험이 공존한다고 지적하며 하루 약 1,45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빠진 상태로 이는 공급망에 대규모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테러단체 헤즈볼라가 휴전 연장에도 교전을 이어가면서 레바논 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26일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희생자를 민간인과 전투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27일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리타니강 북쪽 7개 마을에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3월 초 최신 충돌이 시작된 이후 레바논 남부에 점령해온 완충지대 밖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헤즈볼라 대원들과 로켓 발사대, 무기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최우선 의무는
이스라엘의 안보, 우리 군인의 안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보라며 우리는 미국 그리고 레바논과 합의한 규칙에 따라 강력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애타게 하지 말라는 표현, 마음 졸이게 하지 마세요.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back about the job interview? Yes, I did. I'll tell you tomorrow. Hey, don't keep me in suspense. What did they say? John, do you really want to know now? Yeah, the suspense is killing me. Oh, I have a meeting. I'll talk to you later. 제가 취업 면접 결과를 빨리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좌안이 애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Don't keep me in suspense. 마음 졸이게 하지 마세요. Keep someone in suspense. 어떤 사람을 긴장 속에 둔다는 거죠. Don't keep me in suspense. 마음 졸이게 하지 마세요. 뜸들이지 마세요. 질질 끌지 말고 마음 졸이게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Don't keep me in suspense. Don't leave me hanging. Stop keeping me on edge. Don't keep me guessing. Don't keep me in the dark. Don't make me wonder what's next. Don't keep me in limbo. Stop the suspense. Tell me already. Don't keep me in suspense. 애간장 태우지 마세요.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back about the job interview? Yes, I did. I'll tell you tomorrow. Hey, don't keep me in suspense. What did they say? John, do you really want to know now? Yes, the suspense is killing me. Oh, I have a meeting. I'll talk to you later. 대화 해석해보죠. Did you hear back about the job interview? 취업 면접에 대해 답변 받았어요? I'll tell you tomorrow. 내일 얘기할게요. Don't keep me in suspense. 애타게 하지 마세요. What did they say? 뭐라고 했어요? The suspense is killing me. 궁금해 죽겠습니다. Suspense. 긴장감, 박진감. The suspense is killing me. 긴장감을 못 견디겠어요.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This suspense is driving me crazy. I'm on the edge of my seat. This is torture waiting like this. The anticipation is too much to handle. This waiting is making me anxious. 애타게 하지 말라는 표현, 마음 졸이게 하지 마세요. Don't keep me in suspens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back about the job interview? Yes, I did. I'll tell you tomorrow. Hey, don't keep me in suspense. What did they say? Do you really want to know now? Yes, the suspense is killing me. Oh, I have a meeting. I'll talk to you later. 서스펜스로 뜸들이고 있는 상대방에게 애타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달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27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찰스 국왕과 카밀라 왕비를 맞이하고 찰스 국왕은 미 의회 연설과 백악관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영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전쟁 당시 영국이 자국 기지에서 미군의 방어적 임무만 허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안보 확보에 유럽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31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국이 이란 정권 제거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석유 구매 확대 또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은 해당 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돌이 종료되면 해협 안보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북해에서의 원유 생산 확대를 촉구하는 동시에 찰스 국왕의 방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빈 만찬이 기대됩니다. 찰스 국왕이 방문하는데 그는 제 친구입니다. 매우 기대하고 있고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이젤 쉐인월드 전 주미 영국 대사는 이번 방문이 단기적인 현안보다는 양국 관계의 근본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국민과 국가 간 관계의 근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 250주년이라는 맥락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이번 방미 기간 미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영국 군주가 미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은 1991년 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영국 간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외교와 안보 현안을 둘러싼 이견 속에서도 양국 협력의 기반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27일 기념식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으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라는 벽에 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대결은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판문점 선언 8주년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27일 한국 정부와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연구와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27일 한국 정부와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연구와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날 서울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생명과학과 기상, 기후, AI 연구도구 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한국의 연구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인턴십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내 AI 캠퍼스를 설립해 학계와 연구기관,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협약이 정부의 AI 기반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인 K-문샷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문샷은 AI를 활용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기후, 첨단 기술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대형 과학기술 전략 사업입니다. 양측은 올해 출범 예정인 국가과학 AI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데미스 어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알파고 대국 이후 한국은 구글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바이오 혁신과 기상 예측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AI가 책임감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고 대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벌인 대결을 말합니다. VOA 뉴스 윤민호입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관련 이야기 소개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건국 250년을 기념하면서 미국 역사와 미국이 이룬 혁신, 또 미국인들의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월요일에는 미국 역사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50년 전에 오늘 이야기네요. 자, 이번 주에 해당하는 날짜에 미국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번 주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 많았습니다. 네, 1789년 4월 30일 미합중국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다음 임시 수도는 뉴욕이었는데요. 당시 뉴욕 의사당이었던 페더럴홀에서 워싱턴 대통령은 영국 식민지가 아니라 이 독립을 맞은 미국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왕의 대관식이 아니라 대통령 선서를 지켜보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취임식 날짜가 지금은 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4월 30일이었어요. 네, 조지 워싱턴 대통령만 4월 30일에 취임했습니다. 네. 원래는 3월 4일로 예정됐지만 신생 국가인지라 행정 처리가 늦어졌고요. 또 다들 말을 타고 뉴욕에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약 2달 정도 미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대 존 애덤스 대통령부터는 3월 4일에 취임식을 했고요. 또 지금의 1월 20일로 정해진 건 1933년에 채택된 이 수정헌법 제20조에 따른 겁니다. 네.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그래서 지금 25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대통령 취임식이 13년이나 지난 1789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이 13년 동안 미국이 지금 같은 이 강력한 중앙정부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는 아직은 13개 국가들의 연합 같은 형태가 강했는데요.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 강력한 중심이 필요하다는데 이 13개 국가 그 연합 주가 식민지주가 합의를 하고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만들었고 새로운 헌법을 승인하고 공식 발효한 다음 1789년 마침내 첫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네. 자, 250년 전 역사 속 오늘 그러니까 4월 27일부터 일주일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1803년 4월 30일 미국의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를 사들였습니다. 네, 미국이 사들인 땅은 약 214만 제곱킬로미터, 이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 전체 면적의 무려 9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네. 당시 미국 영토를 2배로 확장한 거죠. 음악을 들으니까 땅 사러 갈 때도 말을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갔겠죠. 루이지애나 메이브로 확보한 땅이 지금 미국 여러 주에 걸쳐져 있는 거죠? 네, 미시시피 강에서 로키 산맥까지 현재 미국 15개 주에 걸쳐 있는데요. 근데 이때 지불한 금액이
1,500만 달러인데 아, 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3억에서 4억 달러 정도 이 뉴욕 맨하탄의 대형 빌딩 한 채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한 거죠. 네. 예,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처음에는 뉴올리언즈 항구만 사려고 200만 달러를 준비했는데 당시 프랑스 상황이 좀 급했습니다. 이 전쟁 준비로 자금이 절실했고 또 멀리서 북미 대륙 땅을 관리할 여력이 없어서 루이지애나 전체를 1,500만 달러에 다 가져가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이 땅은 탐사와 개척을 거쳐서 대규모 농사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미시시피 강이라는 거대한 물류 수로를 확보할 수 있어서 알래스카 매입만큼이나 최고의 거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역사 속 4월 27일이 있는 한 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예술가이면서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가였던 세뮤얼 모스가 1791년 4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소리네요. 아, 다다다다다다. 그렇죠. 통신의 혁명을 일으켰던 모스 부호 그 모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뮤얼 모스는 원래 이 촉망받는 화가였는데요. 1825년 집을 떠나서 그림을 그리던 중 아내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급히 말을 달려 또 말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예. 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장례까지 치른 뒤였는데요. 아이고. 이 소식이 늦게 전해져서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남편이 자책감이 이 빛처럼 빠른 통신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모스부호라면 아주 단순하게 점하고 선으로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의 아주 섬세한 감각이 영향을 준 거네요. 네, 전신 개발은 여러 기술과 연구가 축적된 결과물인데요. 이 세뮤얼 모스는 점과 선이라는 이 단순한 통신 언어인 모스 부호를 만들어냈고요. 1844년 5월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사이에 세계 최초의 전신선이 연결돼 이 첫 모스 부호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스가 보낸 첫 신호는 뭘까요? 네. 신께서 무엇을 행하셨나였습니다.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그런 네. 표현인데요. 네. 뭐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급하게 바꾸고 있는데 그때는 통신의 등장이 세상을 바꿔놓은 대단한 혁신이었습니다. 자, 역사 속 이번 한 주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대공황 때 건축 기술과 자본의 저력을 보여줬던 미국의 자존심이죠. 당시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 5월 1일 개장했습니다. 또 1971년 5월 1일은 미 전역을 잇는 여객 철도 시스템인 암트랙이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 권리를 요구하면서 시카고에서 노동운동이 시작됐고요. 네. 지금은 전 세계가 이날을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17년 5월 3일은 저널리즘과 예술 분야의 이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퓰리처 상이 제정됐습니다. 네, 역사 속 오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때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생일인 사람도 있습니까? 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북군 총사령관이자 제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1822년 4월 27일 태어났고요. 제5대 대통령이자 먼로주의를 통해서 미국 외교의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1758년 4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 매주 월요일 미국 역사 속 한 주간의 특별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김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오늘 전해드린 주요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강요들이 참석한 워싱턴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31살 콜 토머스 앨런으로 미 법무부가 폭력 범죄 과정에서 최고 2개의 혐의로 기소했고 용의자는 27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회담 일정을 취소한 뒤에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전화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4일간 일정으로 27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0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10kHz, 웹사이트 www.voakorea.com,
유튜브, X, 페이스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뉴스 기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